자산을 좀 빨리 부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를 첫 번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강이 조망이 되면 한강이 조망이 안 되는 거에 비해서 10억에서 많게는 15억까지는 시세가 비싸질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도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부동산 고민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목은 해외 거주로 실거주 못 채운 집 매도 후 갈아타기 고민입니다 라는 사연이고요. 사연을 읽어드리면은, 안녕하세요, 주재원으로 해외에 거주 중인 구독자입니다. 현재 중2 고2 자녀가 있고 48세 외벌이 4인 가족이며 향후 4년 정도 해외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산 현황을 보면은 평촌 32평, 현 시세 10억, 대출은 없고요. 전세 6억에 세입자 거주 중임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유 연수는 충족이 되는데 구입하고 해외 파견을 해서 실거주 연수는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금하고 주식에 6억 정도나 보유를 하고 계시고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한 1억 정도는 별도로 또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해외 거주 중 서울권으로 갈아타기 희망하고 있으며 생각하는 지역은 3개 정도 단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거 이제 뒤에 칠판에 적으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거기를 본 이유는 현 시세로 매도 후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 안에서 생각한 지역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민사항을 이거 외에도 한 3-4개 정도 이렇게 적어 주셨거든요. 칠판에 좀 적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48세 이제 외벌이이시고 지금 주재원으로 이제 파견을 나가신 거예요. 이제 4년 정도 더 남았다라고 하십니다. 자녀는 이제 2명이 있고, 소득하고 보면은 이제 저축액을 적어주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재원에 가게 되면은 소득이 뭐 1.5배, 2배씩 이렇게 늘어나고요. 별도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제 체류비까지 나오니까 뭐 저축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참고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예금하고 주식에 한 6억 정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산을 지금 하나 갖고 계신데 평촌에 32평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요. 시세가 한 10억 정도 하는데 전세를 나는 6억에 줬으니까 순자산은 4억이고 뭐 예금 주식에 6억이 있으니까 이 전세금을 받아서 여기 넣은 것 같네요. 순자산이 한 10억 정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자산이 제가 봤을 때는 보유는 지금 2년을 했는데 거주는 2년을 충족하지 못했다. 팔면은 뭐 세금 이슈가 있느냐, 이제 이게 고민이신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실거주 기간 충족 못해도 양도차익 세금을 내고 팔아서 갈아타기를 해야 할지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좀 상황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런 조항이 하나가 있거든요. 154조 1항 2호 이제 다목이라는 데를 좀 찾아보시면은요, 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죠.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매도니까 그럴 경우 이제 비과세가 가능한데, 이제 제가 보니까 주재원이 한 4년 남았다라는 얘기는 보통 주재원이 보면은 한 5년 정도로 끊잖아요. 그래서 출국하신 지 한 1년 정도 내외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충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국세청 126번 하면 이제 상담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받으셔가지고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상담원 연결이 잘 안 되면은 홈택스라고 하는데 들어가셔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질의를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요. 전세 끼고 서울집을 매매하고 귀국 후에 평촌집에 실거주 기간을 채운 후 매도를 해야 할지입니다. 현 시세로 판다면 차익이 3억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촌이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매도하고 상급지 갈아타시면 될 것 같고요. 평촌이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3억이란 얘기는, 만약에 이 평촌집이 공동명의이고 필요경비 등을 빼본다라고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팔고 더 좋은 데를 갈아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전세 끼고 서울집을 또 매매한다 라는 얘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4년 뒤에 귀국을 하니까 이것도 받을 수가 없고, 평촌을 놔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또 적은 시드를 가지고 어떤 주택을 신규 투자한다는 얘기는 좋은 자산을 아마 사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택지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뭐냐면은 지금의 어떤 자산 상황에서
언급한 급지가 무리는 안 될지라고 하셨는데, 언급한 급지가 어디냐면 세 개를 말씀하셨어요. 마포에 있는 도화 우성이라는 데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옥수에 있는 옥수 국동을 말씀을 하셨고, 바로 옆에 이제 금호 두산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미 순자산이 거의 10억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이제 갈아타셔도 되는데, 과거 시세나 이런 급지를 좀 분석을 해봤을 때 1번, 2번, 3번의 급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를 본다라고 하면 같이 보면서 조건에 맞는 이제 급매를 잡으시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고요. 네 번째 또 질문하신 게 뭐냐면 이 선택지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있을지 이렇게 궁금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 영상을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셨다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대안이 많은 거는 아실 거예요. 뭐 예시로 한번 들어드리면은 순자산이 10억 정도 있고 소득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가 대출도 조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한 10억대 후반 정도로는 개인적으로는 이 여의도라고 하는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여의도 시범 같은 데 소형단지는 10억대 후반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 해외에 거주를 하시니까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거주하지 않지만은 내 소득 상황이 이 정도 되고 자산 보유액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지역들을 이제 우선순위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4년 뒤에 귀국했을 때도 뭐 여의도라고 하는 지역을 계속 관심을 가지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보다는 시세가 많이 올라 있겠죠. 뭐 이런 지역도 있을 것 같고요. 토지거래 허가가 아닌 지역 중에서 괜찮게 보는 데는 이제 한남 하이츠라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남동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남동의 시세가 이제 많이 올라갈 거예요. 한남 뉴타운이 2구역부터 이렇게 5구역까지 있으니까 이 시세가 올라감으로써 충분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거든요. 물론 얘 자체적으로도 한강 조망이 되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뭐 사업 속도도 빠르고요. 이렇게 좀 한남 하이츠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 이제 여의도나 뭐 한남 하이츠가 막 10억대 후반 정도로 시대가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역시 한강변 일대 중에 좀 괜찮게 보는 데는 흑석에 보면은 명수대 현대도 있고요. 한강 현대라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단지까지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단지들이 뭐 재건축 지역이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좀 낮아가지고 현금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재개발의 정비사업구역도 충분히 많잖아요. 이런 지역들의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지역도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고요. 자산을 좀 빨리 부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현금성으로 한 10억 정도 있고 어느 정도 대출 여력도 있는 가계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한강 벨트를 끼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를 첫 번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 동일급지 내에 신축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한강이 조망이 되면 한강이 조망이 안 되는 거에 비해서 10억에서 많게는 15억까지는 시세가 비싸질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이런 지역들에 붙어있는 정비사업구역을 우선해 보시는 게 가장 최선의 솔루션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